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자, 미국과 통화 스왑 이 문제가 됐다고 얘기를 했죠. 우리나라에서 미국과의 통화 스왑을 원했으나 미국 측에서 부정적이다는 말도 있고 거부를 했다는 말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미국과의 통화 스왑을 원한 이유는 이 통화 스왑을 원한 이유는 우리가 지금 애완 보유고가 약 4,100억 달러가 좀 넘는 수준이다 이거였죠. 그런데 만약에 그 돈의 상당한 부분을 미국에 투자할 경우, 더군다나 현금 투자를 원하고 SPC 법인에 투자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경우 우리가 애완 위기를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막고자 이제 미국과의 통화 스왑을 원한 겁니다. 그런데 미국이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표했다. 이거 난리 났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말이죠. 통화 스왑이 안 된 상태에서 우리의 투자가 이루어질 경우 환율은 바로 2,000원으로 직행한다. 원달러 환율은 바로 2,000원으로 직행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우리 관세 협상 말이죠. 이 돌파구로 한미 무제한 통화 스왑 부상했습니다. 하지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3,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88조 원인데요. 이 돈을 투자할 경우에 통화 스왑이 없다면 우리 시장은 엄청난 혼란에 빠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14일 글로벌 투자은행 CT는 한국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임기 내 약속한 투자를 완료할 경우 2028년까지 연간 1,170억 달러가 필요하고 연간 환전 수요가 최대 960억 달러에 달할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김진욱 CT 애널리스트는 한국은 무제한 통화 스왑을 강하게 선호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2008년 애완위기 당시와 유사하게 한국은행과 미국 연방준비제도 간 협약 체결 방식을 희망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2008년에 우리 한국은행과 미국 연방준비제도 연준이라 그러죠. 여기하고 협약 체결을 해서 통화 스왑을 하기를 우리는 원한다. 우리가 애완위기에 빠졌을 때 통화 스왑이 미국과 됐거든요. 그거를 우리는 원한다. 왜 그러냐? 우리가 트럼프한테 약속한 3,500억 달러를 2028년까지 투자를 완료해야 되는데, 그러면 1년에 약 1,170억 달러가 필요하다. 나눠서 투자를 할 경우 말하는 겁니다. 3년으로 나눠서 투자를 할 경우 1년에 1,170억 달러 정도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통화 스왑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일본이 미국과 무역 합의를 신속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도 통화 스왑이 있었기 때문이다. 미국과 일본 사이에는 통화 스왑이 이미 있다는 겁니다. 또 일본은 기축통화국이라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미국과 무제한 상설 통화 스왑 계약을 맺고 있답니다. 일본 엔화는 기축통화 취급을 받습니다. 국제 시장에서 말이죠. 그러니까 엔화는 우리 원화와 위상이 다릅니다. 달러화만큼은 안 돼도 엔화도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돈입니다. 이걸 기축통화라고 얘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일본 사이에는 상설 통화 스왑이 체결돼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미국에 투자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기축통화가 아니고요. 그리고 미국과 지금 통화 스왑이 없습니다. 그래서 통화 스왑을 하고 나서 투자를 해야만 애완위기를 막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는 투자를 하게 되면 통화 스왑이 필요하다고 미국 측에 얘기했으나 미국 측이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사실상 난리가 난 거죠. 자, 한국은 비기축통화국인데다 소규모 개방경제로 애완시장 충격에 상당히 취약하기 때문에 한미 통화 스왑은 시장을 안정할 목적으로 필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기축통화가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돈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개방경제지만 소규모입니다. 소규모. 우리 경제는 그렇게 큰 경제가 아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취약하다는 거죠. 우리 내부에서 우리끼리 주고받아가지고는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수출 수입을 통해서만 살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런
그 애완 위기가 쉽게 올 수 있는 그런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통화 수합이 반드시 필요하다. 지난 8월 말 기준 한국 애완 보유액은 4,163억 달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애완 보유액은 4,163억 달러에 불과합니다. 이게 580조 원 정도 되는데요. 이게 세계 10위 수준이지만 미국이 요구한 투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렇죠. 아니 지금 뭐 4,100억밖에 없는데 미국은 우리한테 3,500억 달러를 달라 그러는데 그걸 뭐 3년으로 예를 들어서 나눠준다 하더라도 그러면 1년에 뭐 1,100억 이상이 필요한데 그거 뭐 상상이 안 되는 거죠. 이거 가지고서 그걸 감당하기가 어렵죠. 일본은 현재 애완 보유액이 무려 1조 3천억 달러. 야, 애완 보유액이 1조 3천억 달러.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일본은 애완 보유액이 1조 3천억 달러인데 우리는 제후 4천억 달러밖에 안 되고, 물론 경제 규모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우리 애완 보유액은 너무 적습니다. 애완 보유액이 가장 많은 나라는 중국입니다. 중국이 가장 많은 세계 1위고요. 그 다음에 일본이 2위인데요. 일본이 애완 보유액을 많이 갖고 있는 이유는 미국하고 패권 경쟁을 하다 보니까 미국이 예를 들어서 어느 날 뭐 여러 가지로 이제 관세를 올려버린다든가 그리고 중국을 갖다 압박할 경우에 그때 대비하기 위해서 저렇게 이제 애완 보유액을 많이 쌓아놓은 겁니다. 금도 많이 쌓았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지금까지 통화 수합을 2번 체결했습니다. 첫 번째는 2008년 10월 글로벌 금융 위기 때, 다시 말해서 애완 위기 때, 그때 애완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했고요. 당시 300억 달러 규모의 통화 수합 체결 소식이 시장에 전해지자 달러 대비 원화값은 하루 만에 무려 177원, 어마어마한 거죠. 12.4%. 그리고 코스피는 115포인트가 치솟으면서 우력을 과시한 적이 있는데요. 무슨 말이냐? 통화 수합이 맺어지자 우리 원화값이 하루 만에 177원이 오르고 12.4%입니다. 코스피가 하루에 115포인트가 오르고 무려 11.9%입니다. 그만큼,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통화 수합이 맺어지면 이만큼 우리가 안정되는데 통화 수합이 없으면 그만큼 불안정하다 이 말입니다. 2008년 통화 수합은 6개월 시한으로 시작돼서 두 차례 연장 끝에 15개월 만인 2010년 2월 종료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일시적인 통화 수합이지 일본처럼 상설적인 통화 수합은 아닙니다. 두 번째 통화 수합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엄습한 2020년 3월에 체결이 됐는데요. 당시 통화 수합은 600억 달러 규모로 체결이 됐고 역시 즉각적인 시장 안정 효과를 가져온 적이 있습니다. 이 통화 수합도 6개월 시한이었으나 세 차례 연장해가지고 2021년 12월부로 종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1차 통화 수합, 2차 통화 수합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때마다 시장을 안정시키는 그리고 또 금융시장을 갖다가 또 안정시키는 그런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자, 통화 수합, 미국과의 통화 수합은 2번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통화 수합을 우리가 추진했다는 말입니다. 우리 정부가. 왜 그렇습니까? 1차 때와 2차 때와 마찬가지로 또 우리가 미국에 투자한다고 사인하는 순간 우리 환율이 급등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통화 수합 없이 우리가 3,500달러를 투자하기로 약정하는 순간, 사인하는 순간 2,000원으로 치솟을 것이다. 지금이 1,400원 정도 하지 않습니까? 2,000원. 뭐 말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렇게 쉽게 말해서 우리가 1달러 살려면 2,000원을 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 월화의 값이 폭락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럼 월화의 값이 폭락하면 어떻게 될까요? 주식시장이 폭락합니다. 예를 들어서 통화 수합 없이 그냥 3,500달러를 주기로 하는 사인을 했다. 그럼 주식시장이 몇백 %가 폭락할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금융시장이 대혼란에 빠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통화 수합을 하자고 한 건데 왜 그거에 대해서 미국은 부정적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것 같습니다. 3,500억 달러에 대한 투자 얘기도 지금 끝나지도 않았고 어떻게 투자할 건지 뭐 할 건지 안 할 건지 한다면 어디에 갈 건지 이게 완전히 지금 종료가 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같이 하면서 통화 수합을 얘기하면 그건 의미가 있지만
뭐 3,500억 달러 지금 뭐 사인도 안 하면서 또 뭐 안 한다고 하면서 통화 수합만 얘기하면 뭐하냐, 필요 없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통화 수합을 먼저 해놓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투자를 얘기하고 싶겠죠, 더 안정적으로. 근데 이제 미국 측에서는 지금 삐걱거리니까 3,500억 달러를 갖다가 지금 현금으로 박으라는 건데 우리는 현금으로 박지를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3,500억 달러를 일시에 현금으로 박으라는 건 지금 아닌 것 같아요. 3년으로 나눠서 박을 수는 있겠죠, 트럼프 임기 내에.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3년으로 나눠도 1,200억 달러예요. 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정도를 갖다가 우리 애완 보유고가 4천억밖에 안 되는데 그 정도를 갖다 박아버렸다? 그럼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은 이 저 원달러 환율이 그냥 2,000원까지 치솟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화 수합은 반드시 필요한 거죠. 반드시 필요한데 지금 관세 협상이 잘 안 되다 보니까 통화 수합도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통화 수합 없이 이 달러 3,500억 달러가 됐든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2,000원으로 원달러 환율이 치솟을 것이다 라고 하는 보도가 지금 나왔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통화수합이 왜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 관세협상이 또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관세협상과 통화수합의 관계는 뭐고, 이런 것들을 이제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여러분들의 고견 그리고 여러분들의 높은 식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업 TV를 또 응원해 주시는 말씀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222번 주시면 2번 이겨라 우리 자유우파의 승리를 기원하는 그런 염원입니다. 동시에 좋아요 눌러주시면 좋습니다. 구독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강신업 TV 지금 쇼핑몰도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신업 TV입니다.